안녕하세요.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.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?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이어서 날씨가 많이 우중충해요. 그래서 기운이 많이 떨어지실 수 있는데 식사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 달달한 간식 많이 챙겨 드시면서 저희 한 주도 열심히 잘 지내보도록 해요.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저번 주에 진행했던 그 성극기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PPT를 작업을 해왔어요. 그래서 그 PPT 다른 분들 평가할 건 사실 별로 없고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성극기를 했는지, 그 다음에 연필로, 그 다음에 붓펜으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3주차 수업 과제인 성극기 연습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분이 주셨어요. 첫 번째는 지효일 어르신, 두 번째는 윤혁준 어르신, 세 번째는 이인희 어르신, 네 번째는 유이자 어르신, 다섯 번째는 양미화 어르신, 여섯 번째는 박재경 어르신, 일곱 번째는 고건웅 어르신이 총 7분이 주셨습니다. 전체적으로 연필이나 붓펜 이런 것들 다 선을 밀도 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전부 다 제가 원했던 바대로 진행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이걸로 연습이 되었다면 조금 더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고, 틈틈이 이거를 연습해 두시면 앞으로 조금 더 강약 있고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얼굴의 특징, 그 비례를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. 과제 영상이 많이 어려우셨을까요? 그 얼굴의 비례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얼굴의 비례라던가 그런 크기 같은 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.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비례에 관해서 크게 막 엄청나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 비례를 잘 익혀두시면 이 그림 어색한데?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비례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도 좀 익숙하게 익혀두시는 게 앞으로 얼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. 네, 눈에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. 눈은 아무래도 첫인상을 결정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. 그래서 이 눈을 구조도 조금 알아보고, 너무 어렵지 않게 구도도 조금 알아보고, 그 눈을 그리는 기준점을 배워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 눈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거는 눈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. 사람의 얼굴은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비대칭이죠. 그래서 눈도 역시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두 눈이 같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 눈을 그릴 때 아몬드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그 원형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, 눈은 아몬드 모양도 아니고 구형도 아니라서 앞쪽이랑 뒤쪽이 다른 비대칭인 그런 아몬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눈을 그리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눈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인데, 눈의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측 눈구석과 외측 눈구석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선을 그어주시면 그게 눈의 모양이 되는 기준선이 되세요. 그거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그 선을 기준으로 눈이 더 위쪽이 높은지 아니면 가운데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눈의 형태를 파악해 주시면 되시고, 두 번째로는 눈의 기준선이 수평인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날카로운 모양인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뭔가 억울해 보이는 아니면 조금 더 순해 보이는 모양인지 그거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눈의 형태를 이론적으로 파악했다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겠죠? 저는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의 눈을 가지고 왔는데 총 4가지 눈의 모습을 가져왔어요. 그냥 눈을 떴을 때, 그 다음에 눈을 찡그렸을 때, 그리고 놀란 눈을 했을 때, 그리고 웃는 눈을 했을 때 총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저는 내측 눈구석과 외측 눈구석에 점을 찍고 이었을 때 살짝 위로 올라간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고, 밑부분보다는 윗부분이 훨씬 큰 그런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
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른 쌍꺼풀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눈의 크기도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, 두 번째로는 일그러진 눈을 했을 때 오른쪽 눈, 왼쪽 눈이 기본으로 떴을 때보다 훨씬 크게 되었고,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 살이 사선으로 내려가서 그 일그러진 모습의 특징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놀란 눈을 했을 때 기준선이 기본과 같았지만 위에 부분이 훨씬 더 커졌고, 그 다음에 검은 홍채와 동공이 내려가고 흰자위가 더 윗부분으로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리고 속눈썹이랑 그 눈두덩이 밑에 그 라인들이 보여서 조금 더 눈이 커 보이는, 그리고 더 놀라 보이는 그런 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는 웃는 눈인데요. 웃는 눈의 기준선은 눈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그었을 때 그 기준선보다 눈 밑에 살이 훨씬 위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잡고 밑에 여백을 보면서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죠?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큰 실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. 이렇게 총 4가지 눈이 완성되었고, 기준선을 잡고서는 위가 큰지 밑이 큰지,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, 그 다음에 그 속눈썹의 위치라던가 눈썹의 모양 등을 표현해주면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 그런 표정들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중에 3가지 이상 아니면 혹은 다른 표정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3가지 이상의 표정의 사진을 찍으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눈구석 선을 잇고 그 기준선을 가지고 위가 큰지 밑이 큰지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셔서 눈을 그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3가지를 가지고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.
오늘은 눈의 형태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. 눈을 완성하시면 얼굴의 반 정도 이상을 진행을 하시는 거라 익혀두신 만큼 조금 더 수월하게 앞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과제는 이제 이렇게 저는 평범한 거, 그러니까 정면 사진, 그 다음에 인상 쓰고 있는 거, 놀란 거, 웃고 있는 거 4가지를 진행했는데 다른 표정도 괜찮아요. 어떤 표정이든 지으셔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가운데 코 라인, 그 다음에 눈에 이렇게 앞꼬리 부분에 선, 그 다음에 기준선을 잡으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.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세요. 이거는 뭐 본인 얼굴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주변에 내가 이 사람의 얼굴을 너무너무 소중해서 기억하고 싶다 라는 애기도 괜찮아요. 그분들의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그 사진을 기준으로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과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모두 다 힘내주셔서 다음 주에 뵐게요.